왕이 될 남자다! 와! 이야! 와! 학생 내려와. 누구세요? 나에 대해 알고 싶단 말인가? 그렇다, 알려주도록 하지. 해양조사 기술자요? 나는 바다의 왕이 될 남잔데요? 바다의 왕보다 더 좋은 거 알려줄게. 그럼 한번 따라가 보죠.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건 멀티빔 음향 측심기란다. 아, 멀티빔 음향 측심기. 초당 1500m/s 가지고 있는 음파림에서 수심을 측량한 장비지. 오, 음파?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음파 탐지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때는 싱글빔을 이용해서 한 지점만을 이용해서 수심 측량을 하고 이제 장비가 발전해서 넓은 범위를 다양한 자료를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음파 탐지기는 하나의 초음파를 바다 밑으로 발사한 후 바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였는데, 현재는 여러 개의 초음파를 발사하여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꼼꼼하게 측량하기 때문에 오류도 많이 줄어들고 좀 더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탄 배가 지나가는 동안 바닷속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멀티빔 음향 측심기가 어떻게 모니터로 표출되는지 볼까요? 이 화면을 보면은 현재 지금 우리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측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다면이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음파가 어떻게 지금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음파의 강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럼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장비를 쓰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지. 그럼 이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수로 측량가로 가볼까? 예! 출발! 출발! 여긴 어디예요? 여기 국립해양조사. 국립해양조사원이요? 근데 주무관님 옷이 그새 바뀌셨네요? 너도 바뀌었는데? 아, 저는 뭐 이런 데 오려면 기본적으로 차려입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뭐 가시죠. 야, 내가 먼저 쳐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된다니까. 그럼 바다에서 가져온 자료를 확인하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왔던 자료의 항적이야, 이게. 어떤 게 배가 움직였던 흔적이에요? 요 선들이 다. 아, 배가 이 선들이 다 배가 움직였던 흔적들이에요? 그렇지. 요게 다 우리가 움직였던 위치들이지. 되게 많이 움직였네? 그렇지. 먼저 네. 조석을 먼저 보정해줘야 돼. 조석이요? 우리나라는 조석에 대한 편차가 많잖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가 오락내락 했던 거를 보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먼저 보면은 조석을 적용해 줄 수가 있어. 노란색으로 변했네요. 이게 우리가 했던 위치들을 다 선택하고 그거를 조석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조석과 합쳐주면은 이제 조석이 고정된 자료들을 이제 뿌려놓고 이 작업을 할 수 있어. 보정이 된 자료들을 갖고. 여기서 잠깐, 조석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석이란 바닷물이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인해 오르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물과 썰물이 바로 조석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수심을 측정하는 일인데, 이렇게 조석에 의해 수면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면
정확한 측량값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측정값에 조석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한 개 라인씩. 아, 낱개로도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경향성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다 해저 지형이거든. 이 모양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가끔씩 이렇게 튀은 값들, 값이 이게 노이즈인 값들을 제거를 할 수 있게. 이 자료들이 다 오류 자료들인데 오류는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센서 부분에 이게 기포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따개비가 앉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이게 어류나 이런 거에 맞고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럴 때 발생하지. 그래서 이런 오류 자료들은 다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저면과 같은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오류가 없는 자료예요? 다 오류가 아닌지는 작업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작업자가 판단하기에 야 이건 오류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지워주는 거지. 이렇게 자료 처리가 다 된 자료들은 이제 천소 수심을 뽑아서 이제 해독가에 올려주게 돼. 천소 수심이 뭐예요? 해도의 목적상 가장 얕은 수심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얕은 수심? 배가 지나가는데 가장 얕은 수심을 알고 있어야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심을 천소 수심이라고. 그러면은 천소 수심이란 얕은 수심? 그렇지. 그 일정 지역에서 가장 얕은 수심. 수심을 이제 뽑아내서 해독가에서 해독가의 원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자료 처리가 된 도면을 가지고 해독가로 가볼까? 네. 여기가 이제 해독 편집실이야.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건 해도인데요. 해도요? 예. 아, 이게 해도구나. 해도는 주로 누가 쓸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해도를 지금 처음 보고, 네. 아마 학생도 이제 바다에서 여러 가지 뭐 관광을 한다든지 해수욕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바다를 즐기고 뭐 누리면서 살았겠지만 해도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쓸까요, 주로? 배를 운전하시는 항해사분. 아, 예, 맞아요. 예. 육지에서는 길을 이렇게 보고 네. 운전을 하고 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도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물의 수심,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네.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 밑에 암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큰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바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혹시 이 작은 숫자들이 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선박을 운항하시는 항해사분이나 선장님들은 이 숫자를 보고 네. 자기의 이제 배마다 배의 크기마다 물에 잠기는 높이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배가 여기를 갈 지나갈 수 수 있는지.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도가 없으면 뭐 물 위에서 큰 선박을 모는 사람들은 아무데도 못 가요. 네, 그 선박이 한번 좌초를 하면 학생도 알다시피 굉장히 큰 인명사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해도는 이제 항해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네. 진짜 중요한 물건이구나. 근데 이 종이 지도만 보고 어떻게 자기 배 위치를 알죠?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바다에.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종이 지도를 보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인터넷 웹에 이제 스마트폰용 이 지도를 보고 전자화된 지도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이 해도가 아니라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이 종이 해도를 전자화된 형태로,
그런 이제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맵 형태로 제작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전자해도입니다. 전자해도. 예. 여기서 또 잠깐 우리나라 전자해도에 대해서 자랑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IT 선진국답게 전자해도 역시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2013년에는 미국, 영국과 함께 차세대 전자해도 시범 제작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의 개발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전자해도의 국제 표준을 정한다는데 기대가 크네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해양조사 기술자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까 전자해도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구축하고 있는 해양조사원이 구축하고 있는 전자해도예요. 이게 전자해도.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자해도가 한 1,200셀 정도가 있고요. 셀이요? 네, 전자해도는 도엽이나 뭐 종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0셀 정도가 있고 이렇게 균이랑 격자, 표준화된 격자대로 축척에 따라서 이렇게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1,200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영국 다음으로 단일 국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세계 2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해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그만큼의 많은 정보, 그만큼의 정확한 정보를 항해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고 많은 정보, 세계 2위의 정보를 항해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항해사분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네, 그런 의미군요. 와,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제가 직접 전자지도를 사용해 봤는데요. 기회를 왼쪽으로 돌리게.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디까지 돌리나요, 사장님?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 전자해도란에 전자해도요? 이것이 바로 실제 선박 운항과 똑같이 만든 선박 운항 모의 조종 장비입니다. 실제로 망망대해에서 전자지도를 보면서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앞에 물 튀기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이 보이는데. 무엇보다 악천후에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겠는데? 자, 무사히 도착. 아직도 바다의 왕이 되고 싶어? 바다의 왕이요? 그거는 PD님이 시켜서 그랬던 거고요. 네, 최근 들어서 해양 사건 사고들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해양조사 기술자라는 직업이 해양의 안전, 이 안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네, 그래서 말인데요. 이 해양조사 기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쳐야 되는구나, 이것도. 그럼 혹시 어떤 시험을 쳐야 되는지? 수로직 경력 경쟁 채용에서 동시에서 합격하면 되는데 영어 성적도 좀 필요하고 자격증도 좀 필요해. 그럼 혹시 주무관님은 영어 좀 잘하셨나요? 응? 네, 바로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방금 자격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증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측량 및 정보공간 기술자나 아니면 해양공학 기사 같은 게 필요해. 네. 말씀만 들어도 네, 어려운 그런 자격증들인 것 같네요. 난 쉽던데. 체질이신가 보네요, 이 직업이. 네. 그러면 혹시 이 직업이 공무원인가요? 그렇지. 우리 일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야. 이 일을 하시면서 되게 보람찼던 순간이나 그런 순간들은 있으신가요? 출장으로 외국을 자주 나갈 일이 있는데 네.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해양 쪽 기술력으로는 상당한 편이라서 다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줄 때 이제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자신감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렇지. 와, 우리나라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 직업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네. 이제 해양 쪽에 대해서 외국 가서 이야기할 일이 있는데 가서 얘기해 보면은 다들 이제 대양에 대해서 또 해양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은 이 해양 조사 자체가 많이 필요하겠지. 아, 그럼 이 직업은 전망이 되게 밝은 직업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아, 그럼 저도 할래요. 미래에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미래에 꼭 선배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제 커서 한국 최고의 해양 조사 기술자가 될 거다. 와! 와! Let's go.